아이고, 아가 이게 뭔 일이여? 칼국수 파는 여자와 버려진 천재 아기. 그 전설 같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975년 12월이었습니다. 충청도 작은 읍내 5일장 입구 새벽 4시였어요. 다리 밑에 하얀 전구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전깃줄이 흔들렸어요. 전구도 덩달아 흔들렸습니다. 양옥부는 양동이를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멸치 육수 끓일 물을 기르러 나온 길이었어요. 키 153cm, 작은 체구. 앞치마 주머니에는 진달래색 손수건이 꽂혀 있었습니다. 깨끗한 분홍빛이었어요. 12해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읍내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보일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옥부는 남편의 작업복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늘어진 소매, 기름때가 밴 옷깃. 그게 남편이 남긴 전부였어요. 그 뒤로 옥부는 장터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50원. 그 돈으로 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을 버텼습니다. 12해를 그렇게 살았어요. 혼자였습니다. 그런 옥분의 발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응애. 울음소리였어요. 분명히 울음소리였습니다. 옥부는 양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다리 밑 구석, 골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가 꿈틀거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옥부는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낡은 이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보였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볼이 발갛게 얼어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누구여? 이게 누구여? 옥부는 아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옥부는 앞치마를 풀러 아기를 감쌌습니다. 진달래색 손수건으로 아기의 볼을 닦아줬어요. 울어. 울어야 돼. 크게 울어. 아기가 울었습니다. 있는 힘껏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새벽 장터에 퍼졌습니다. 옥부는 그제야 상자 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낡은 이불 밑에 뭔가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종이를 펼쳤어요.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글을 잘 읽지 못했어요. 평생 장사만 하느라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줄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 또박또박 크게 써놓은 한 줄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곁에 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다고? 그러면서 왜 버리고 간 거요? 아기가 옥분의 품에서 울음을 멈췄어요. 작은 손이 옥분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창밖으로 하얀 것이 흩날렸습니다. 첫눈이었어요. 그해 겨울 첫눈이 다리 밑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옥부는 아기를 안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어. 옥부는 아기의 이마에 입술을 가만히 댔습니다. 내가 네 엄마 해줄게. 내가 해줄게. 첫눈이 두 사람 위로 쌓였어요. 전구가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은 천천히 밝아왔어요. 그날 양옥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자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50원짜리 칼국수 냄비 속에 담긴 사연이 온 나라를 울릴 거라는 것을요. 그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옥부는 아기를 안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아이고, 옥분이 아주머니. 이 새벽에 웬일이슈? 젊은 순경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옥부는 장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50원.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마저도 안 받는 옥분이었어요. 다리 밑에서 주웠어. 버려진 아기여. 순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았어요.
상자에 든 카세트 테이프와 종이도 함께 건넸습니다. 일단 맡겨두고 가슈.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처리라니? 처리가 뭐여? 옥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순경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보육원 보내고, 아니면 입양기관에 연락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유. 옥부는 아기를 도로 받아 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보육원은 안 돼. 입양도 안 돼. 그럼 아주머니가 어쩔 건디? 옥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은 채 파출소 문을 나섰어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순경이 뒤에서 뭐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칼국수 좌판 앞에 섰어요. 아침 해가 슬금슬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펴기 시작했어요. 어이쿠, 옥분이가 아기를 안고 왔네. 맨 먼저 달려온 건 계장수 만석이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허리가 굽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어요. 만석 뒤로 방앗간 춘자, 뻥튀기 강팔, 천마곶 장수 영미가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게 네 집 아기요? 버려진 아기야. 다리 밑에서 주웠어. 세상에, 맙소사. 춘자가 입을 틀어막았어요. 강팔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험한 세상이야. 험한 세상. 이런 귀한 걸 버리다니. 영미가 아기의 볼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렸어요. 이쁘네. 진짜 이쁘다. 이쁜 건 다 싸게 줘야 되는디. 이건 공짜로 줘도 안 되겠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키울라고.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야, 옥분아. 네가 무슨 수로?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분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사는 여자, 칼국수 팔아 겨우겨우 연명하는 여자였어요. 무슨 수로 키워? 분유값이 얼만지 알아? 기저귀 값이 얼만지 알아? 옥분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었어요. 이가 없는 입으로 해맑게 웃었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근데 그냥 못 보내겠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육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잖아. 이불도 눅눅하다잖아. 애들이 맨날 운다잖아. 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그게 안 돼. 내가 굶으면 굶었지. 이 애를 거기 보내는 건 안 돼.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를 뒤적거렸어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여기, 이게 뭐여? 분유값이여. 일단 이거라도 받어. 춘자가 앞치마 속에서 돈을 꺼냈어요. 강팔이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영미가 허리춤에 찬 복대를 열었어요. 없는 놈들끼린 서로 퍼줘야지. 그래야 사는 거여. 만석이 말했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네가 우리 밥 얼마나 퍼줬는디. 외상으로 얼마나 줬는디. 이제 우리가 갚는 거여. 그날부터 아기는 장터에서 자랐습니다. 옥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동아. 함께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함께 간다. 뭘 하든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분유가 떨어지면 만석이 가져왔습니다. 기저귀가 바닥나면 춘자가 들고 왔어요. 베넷 저고리는 영미가 직접 바느질해서 만들었습니다. 강팔은 뻥튀기 터질 때마다 동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어요. 펑 하고 터지면 동아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장터 사람들이 덩달아 웃었어요. 동아의 뱃살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볼이 통통해졌어요. 옥부는 아기를 안고 장사를 했습니다. 국수 반죽을 밀 때도, 육수를 끓일 때도, 손님상을 차릴 때도 동아는 옥분의 등에 엎여 있었어요. 밤이면 옥부는 동아를 재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어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자장가였습니다. 잠이 오거든 엄마 품을 기억해. 그게 가사의 첫 소절이었어요. 옥부는 그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았어요. 박자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화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새근새근 잠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동화를 재운 옥부는 테이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테이프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른 노래인지, 누가 녹음한 건지 아무 표시가 없었어요. 네 엄마가 누구요? 네 아빠는 또 누구고? 동화는 대답 없이 잠만 잤습니다. 옥부는 아기의 이마를 쓸어 넘겼어요. 됐어. 몰라도 돼. 네 엄마는 나요. 이제부터 나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어요. 장터 천막이 휘청거릴 만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칼국수 냄비는 따뜻했어요. 동화의 볼은 더 따뜻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말했어요. 옥분이가 달라졌어. 진짜로 달라졌습니다. 남편 잃고 죽은 듯이 살던 옥분이 웃기 시작했어요. 국수 반죽을 밀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손님들에게 농담을 던졌어요. 어짰을까? 오늘 국물이 좀 짰어. 눈물이 들어갔나 봐.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옥분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만석이 말했어요. 저 애가 옥분이 살렸어. 저 애가... 춘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살 이유가 있어야 사는 거요. 옥분이는 이제 이유가 생긴 거지. 동화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뒤집기를 했어요. 기어다녔습니다. 첫 발을 뗐어요. 첫 마디를 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엄마였어요. 엄마. 옥부는 국자를 놓쳤습니다. 국자가 냄비에 풍덩 빠졌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옥부는 동화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그래, 나야, 나야, 엄마야. 동화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옥분도 까르르 웃었어요. 장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옥부는 칼국수를 공짜로 돌렸어요. 한 그릇씩 다 돌렸습니다. 믿지는 장사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어요. 눈물로 끓인 칼국수가 세상을 다시 데울 거라는 걸요. 이 작은 아기의 목소리가 온 나라를 울릴 거라는 걸요. 그 모든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흘렀습니다. 1978년이었어요. 장터 벽에 걸린 달력이 3번 바뀌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동화는 자랐어요. 걸음마를 뗀 아기가 어느새 뛰어다니는 꼬마가 됐습니다. 동화는 유난히 귀가 밝았어요. 비가 오면 동화는 처마 밑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었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작은 입으로 따라했습니다. 라, 파, 미. 옥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동화야, 뭐 하는 거요? 비가 노래해요. 엄마, 라파미. 이렇게 노래해요. 옥분은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후두득 후두득 소리만 들렸어요. 라도 파도 미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찼어요. 야, 저거 보통이 아니야. 저거 뭐냐? 그거 있잖아. 뭐라 그러더라. 절대음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던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음악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저 아이, 절대음감인 것 같아요. 소리를 음으로 듣는 능력이요. 1000명 중 1명도 안 태어나요. 옥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화가 특별하다는 건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화는 3살 때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자장가를 완벽하게 따라 불렀습니다. 한 번 들은 노래는 절대 잊지 않았어요. 음정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거든 엄마 품을 기억해. 동화가 부르면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모두가 동아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저 애 뭐여? 3살이라며? 에이, 설마 5살은 됐겠지. 아니야, 진짜 3살이야. 저기 칼국수집 아들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동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장날이었어요. 동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어느새 칼국수 좌판 앞에 인파가 몰렸어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짝짝. 장터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른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아이들이 깡충깡충 뛰었어요. 만석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장터에서 난리 났다잉. 우리 동아가 난리를 쳤어. 동아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왜 박수를 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을 뿐이었어요. 옥분이 동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꼭 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동아 잘했어. 동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 잘한 거야? 그럼. 제일 잘했어. 그럼 엄마 일 도와줄 수 있어? 옥분이 웃었어요.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도와줄 수 있어. 그날부터 동아는 장터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손님이 오면 동아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가 끝나면 손님들이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국수 1그릇, 2그릇, 3그릇. 매출이 늘었어요. 동아는 그게 좋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엄마가 웃었어요. 엄마가 웃으면 동아도 기뻤습니다. 그게 3살 동아가 아는 전부였어요. 밤이면 옥부는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동아는 그 노래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어느 날 동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노래 누가 불러?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그냥 좋은 노래야. 예쁜 노래야. 엄마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그럼 누구야? 옥부는 동아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 동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어요. 옥부는 테이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긁힌 자국이 늘어난 낡은 테이프였어요. 네 엄마가 누구여? 대체 누구길래 이런 노래를 남긴 거여? 대답은 없었습니다. 테이프는 끝까지 돌아가고 딸깍 소리와 함께 멈췄어요. 옥부는 테이프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요.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줄은 옥분도 몰랐습니다. 7해가 더 흘렀습니다. 1985년이었어요. 동아는 10살이 됐습니다. 키가 훌쩍 컸어요. 볼살은 여전히 탱탱했지만 눈빛은 더 깊어졌습니다. 짙은 쌍꺼풀 아래로 영리한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장사가 안 됐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어요. 장날인데도 좌판 앞이 텅텅 비었습니다. 옥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냄비 안에서 육수가 보글보글 끓었지만 그 육수를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 왜 한숨 쉬어? 동아가 물었어요. 학교 갔다 온 동아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좌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 동아는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나 이제 다 알아. 장사 안 되는 거지?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들킨 게 부끄러웠어요. 한심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어? 옥부는 웃었어요. 애써 웃었습니다. 됐어. 니는 공부나 해. 숙제나 해. 동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냄비를 들여다보고 찬장을 열어보고
부엌 구석을 뒤적거렸습니다. 엄마, 묵은지 있어? 묵은지. 있긴 한데 왜? 나 학교에서 들었어. 친구네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묵은지 국물에 면 말아 먹으면 속이 뜨끈해진대. 겨울에 딱이래. 옥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묵은지에 국수를? 응. 김치칼국수. 해보면 안 돼? 옥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해보지 뭐. 안 되면 마는 거지.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작년에 담근 묵은지였어요. 잘 익어서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송송 썰어서 냄비에 넣었어요. 육수 대신 묵은지 국물을 부었습니다. 면을 넣고 끓였어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칼국수에서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낯선 냄새였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수했어요. 입맛을 다시게 만드는 냄새였습니다. 한번 먹어볼까? 옥분이 국수를 건졌어요. 동아와 나눠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었어요. 어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동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옥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얼큰하고 시원하고 뜨끈했어요. 겨울에 딱 맞는 맛이었습니다. 이거 팔아보자, 엄마. 팔아? 응. 김치칼국수. 새 메뉴. 옥부는 망설였어요. 50원짜리 칼국수 하나로 10년을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새 메뉴라니.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 10살짜리 아이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진리였습니다. 다음 장날, 옥부는 김치칼국수를 내놓았습니다. 좌판 앞에 작은 팻말을 세웠어요. 동아가 크레파스로 직접 쓴 팻말이었습니다. 김치칼국수 70원. 추우면 드세요. 첫 손님은 게장수 만석이었어요. 이게 뭐여? 김치칼국수? 처음 듣는디. 한번 드셔봐요. 맛없으면 돈 안 받을게요. 옥분이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만석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후루룩.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어요.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이거 뭐여? 맛없어요? 맛없긴. 이거 완전 살 것 같다야. 만석이 그릇을 번쩍 들었어요.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이 모여들었어요. 뭐야? 뭐가 그렇게 맛있어? 이거 새 메뉴야? 나도 줘봐. 나도. 그날 김치칼국수는 20그릇이 나갔습니다. 다음 장날에는 30그릇. 그 다음에는 50그릇이었어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옥분네 김치칼국수가 맛있다더라. 그 이야기가 장터를 돌았어요. 읍내를 돌았습니다. 동네를 돌았어요. 동아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김치칼국수를 끓이는 동안 동아가 노래를 불렀어요. 장터에서 배운 트로트였습니다. 만석이 좋아하는 노래, 춘자가 흥얼거리는 노래, 강팔이 뻥튀기 튀기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동아는 국자로 냄비 뚜껑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췄습니다. 팅, 팅, 팅. 리듬이 장터에 퍼졌어요.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을 멈췄어요. 동아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10살짜리 아이의 노래에 어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야, 저 애 진짜 잘한다. 천재 아니야? 천재. 동아야, 나중에 가수 해라. 가수. 동아는 웃었어요. 수더분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 옥분이 동아의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동아가 최고야. 동아가 말했어요. 노래는 밥값이죠. 엄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눈물이었어요. 그러나 그날 옥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50원 칼국수의 불이 곧 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장터 건너편에 새로운 식당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커다란 간판, 번쩍이는 유리문, 깨끗한 타일 바닥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장터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읍내 사거리에 새 식당이 들어섰어요. 금성식당이라는 간판이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건물주 아들이 서울에서 돈을 벌어와서 차린 가게라고 했어요. 옥부는 멀찍이 서서 그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이 달려 있었어요. 타일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선풍기도 달려 있고 겨울엔 연탄 난로가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옥분의 좌판은 어땠을까요? 낡은 천막, 나무 평상, 겨울바람이 사정없이 파고드는 자리였어요. 개업 기념, 칼국수 50원, 금성식당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옥분네랑 똑같은 가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렇게 깨끗한 가게에서 먹을 수 있다면 누가 천막 밑에서 먹겠어요. 장터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야, 저거 봤어? 50원이래. 우리랑 똑같아. 저렇게 번듯한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 만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춘자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강팔이 뻥튀기 기계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영민은 천막옷을 개키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옥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장터 자체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났어요. 서울로, 부산으로, 공장이 있는 곳으로. 남은 건 늙은이들 뿐이었습니다. 장날인데도 사람이 뜸했어요. 예전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요즘은 천막 사이로 바람만 휘잉 불었습니다. 첫날 금성식당 앞에 줄이 섰어요. 10명, 20명, 읍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새 가게 구경 온 사람들, 따뜻한 데서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옥분의 좌판 앞은 텅 비었습니다. 칼국수가 한 그릇도 안 팔렸어요. 김치 칼국수도 안 팔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팔렸어요. 옥부는 냄비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육수가 졸아들었어요. 졸아들다 못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동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좌판 앞에 서서 엄마를 봤습니다. 왜 손님이 없어? 옥부는 웃었어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한가해서. 내일은 바쁠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동아도 알았습니다. 10살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었어요. 저 식당 때문이지?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날도, 그 다음 장날도 손님은 오지 않았어요. 매출이 0원인 날이 이어졌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펼쳤어요. 빈 칸만 늘어났습니다. 숫자 대신 빈 칸이었어요. 이러다 문 닫는 거 아냐? 옥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문 닫으면 안 돼. 동아였어요.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닫으면 안 돼. 여기 우리 집이잖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못난 거 아니야. 동아가 옥분을 안았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안았어요. 작은 팔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 나 있잖아. 내가 있잖아. 옥분은 동아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마당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별을 올려다봤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그 10년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쩌지, 어쩌을까.
옥부는 고개를 떨궜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몰랐어요. 동아가 방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요. 동아는 종이와 연필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쯤 동아는 무릎을 쳤어요. 이거다. 10살짜리 아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엄마, 내가 살릴게. 내가 이 가게 살릴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요. 동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노래 불러도 돼? 장터에서요. 옥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노래? 갑자기 왜? 사람들이 모이게요. 노래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 국수도 팔리고요. 옥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해봐. 해보고 싶은 거면. 다음 장날, 동아는 좌판 앞에 섰습니다. 냄비 뚜껑을 장단 삼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팅, 팅, 팅. 리듬이 장터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트로트였습니다. 장터에서 배운 노래,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만석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돌아가는 삼각지. 동아의 맑은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췄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거 뭐야? 애가 노래를 하네. 야, 잘하는데? 1명, 2명, 3명.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느새 좌판 앞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곡 더. 한 곡 더. 누군가 외쳤어요. 동아는 웃으며 다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날 김치칼국수가 20그릇 나갔어요. 다음 장날에는 30그릇. 그 다음에는 50그릇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5일장에 노래 잘하는 꼬마가 있대. 10살이래. 근데 어른보다 잘해. 거기 칼국수집 앞이래. 읍내를 넘어 군 전체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동아의 노래를 들으러 왔어요. 노래를 듣고 나서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금성식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손님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줄어들었습니다. 깨끗하긴 한데 맛이 별로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주인이 직접 끓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써서 대충 만든다고 했습니다. 반면 옥분의 칼국수는 달랐어요. 새벽부터 육수를 우리고 반죽을 직접 밀었습니다. 손맛이 달랐어요. 거기에 동아의 노래까지 더해지니 손님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옥분의 좌판 앞에 섰습니다. 양옥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디요. 저는 중부방송 라디오에서 나왔습니다. 동아군 이야기 들었어요. 옥분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디?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우리 마을 숨은 보석이라는 코너예요. 전국에 방송됩니다. 옥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라디오라니, 전국 방송이라니. 일주일 뒤 동아는 군청 소재지에 있는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옥분이 함께 했어요. 녹음실은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있고 헤드폰이 있고 유리창 너머로 조정실이 보였어요. 동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 동아군, 준비됐나요? PD가 물었어요.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예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를게요. 동아가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거든 엄마 품을 기억해. 그 자장가였어요. 테이프에서 수천 번 들은 노래. 옥분이 밤마다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녹음실이 조용해졌어요. PD가 눈을 감았습니다.
조정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동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투명했어요. 하지만 깊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PD가 눈가를 훔쳤습니다. 이거 대단하네요. 방송이 나간 날 밤이었습니다. 전국의 라디오에서 동아의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라디오 앞에 앉아 동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10살이래. 5일장 칼국수집 아들이래. 목소리 좀 봐. 천재 아니야? 청취자 엽서가 쏟아졌어요. 방송국으로 수백 통이 도착했습니다. 다음 장날, 장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읍내 사람들만이 아니었어요. 버스를 타고 온 사람들, 차를 몰고 온 사람들, 동아의 노래를 들으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가 그 집이야? 동아네? 맞아요. 동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진짜다. 진짜 있다. 그들은 칼국수를 시켰어요. 김치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옥부는 정신없이 국수를 말았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금성식당은 결국 문을 닫았어요. 손님이 다 옥분내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폐업이라고 쓴 종이가 유리문에 붙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환호했어요.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동아가 살렸어. 동아가. 만석이 동아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춘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강팔이 뻥튀기를 미친 듯이 터뜨렸습니다. 펑, 펑, 펑. 영미가 소리쳤어요. 이쁜 건 다 싸게 줘. 오늘은 공짜야. 공짜. 옥부는 동아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내가 뭘 했다고. 다 했지. 다 했어. 동아가 웃었어요. 수더분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이 승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2달 뒤 또 다른 낯선 사람이 장터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발머리에 큰 안경을 쓰고 어깨에 가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양옥분 씨 되시나요? 네, 그런디요. 저는 중부방송 문서영이라고 합니다. 동아군 이야기 들었어요. 옥분의 심장이 다시 쿵 뛰었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로? 전국가요잔치요. 동아군을 출연시키고 싶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장터 천막이 펄럭였습니다. 옥분의 진달래색 손수건이 날렸어요. 새로운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이었습니다. 15살이 된 동아는 전국가요잔치 무대에 섰어요. 5해가 흘렀습니다. 라디오로 유명해진 동아는 여기저기서 섭외를 받았어요. 지역 축제, 경로당 행사, 마을 잔치. 동아는 부르는 곳마다 갔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국 방송은 처음이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눈이 부셨어요.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카메라가 사방에서 돌아갔어요. 객석에는 200명이 넘는 관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처럼 울렸어요. 옥부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진달래색 손수건으로 손바닥을 닦았어요. 닦아도 땀이 났습니다. 손수건에는 묵은 국물 얼룩이 배어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묻은 얼룩이었습니다. 다음 참가자, 충청도에서 온 15살 박동아 군. 사회자가 동아를 불렀어요. 동아가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동아를 비췄어요. 안녕하세요. 박동아입니다. 동아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스튜디오에 퍼졌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자장가요.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자장가. 가요잔치에서 10대 소년이 사회자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노래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들은 노래예요. 저를 키워준 노래예요. 동아의 눈이 객석을 훑었습니다. 옥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동아가 살짝 웃었습니다. 옥분도 웃었어요. 눈물이 글썽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왔어요. 피아노 선율이었습니다. 단순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였어요. 동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이 오거든 엄마 품을 기억해. 첫 소절이었어요. 테이프에서 수천 번 들은 그 가사. 옥분이 밤마다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였습니다. 동아의 목소리는 맑았어요. 물처럼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깊었어요. 깊은 우물처럼 깊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였어요. 카메라맨이 촬영을 잊고 동아를 바라봤습니다. 조명 담당이 손을 멈췄어요. 모두가 동아의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객석 저편, 특별 심사위원석. 백발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나훈길, 국민 가수. 30년간 한국 트로트계를 이끌어온 전설의 가수였습니다.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 검은 양복, 무대 위 가수들을 수없이 봐온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동아의 노래가 이어졌어요. 자장가의 두 번째 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내 곁에 있을게. 나훈길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풀었어요. 다시 쥐었습니다. 그 노래, 그 가사, 그 멜로디. 25해 전이었어요. 군 복무 시절. 나훈길은, 아니 그때는 본명 나준수였던 그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자장가였어요. 발표하지 못한 자장가. 아무도 모르는 자장가였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무대 위의 소년이 부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왜? 누가? 나훈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사랑하던 여자, 이별의 밤, 그리고 25해의 침묵이었습니다. 동아의 노래가 끝났어요. 마지막 음이 스튜디오에 퍼졌습니다. 잔향이 길게 남았어요. 정적.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관객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대박. 천재다, 천재. 저 애 누구야? 사회자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가 심사위원석으로 돌아갔습니다. 나훈길이 비춰졌어요. 국민 가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아와 나훈길의 눈이 마주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 같은 순간이었어요. 나훈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카메라가 가까이 비췄어요. 전국의 생방송으로 나가는 화면에 국민 가수의 떨리는 어깨가 비쳤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사회자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나훈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이 노래 어디서 배웠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동아가 대답했어요. 테이프로 들었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테이프요. 나훈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새하얘졌어요. 무대 뒤 모니터를 지켜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에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만식이었어요. 나라에서 가장 큰 기획사 대표. 나훈길을 처음 발굴한 매니저 출신이었습니다. 최만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저 노래가 왜 거기서 나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급히 펼쳤습니다. 당장 저 애 신원 파악해. 모든 걸 다 털어. 폭풍의 전조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동화는 환호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객석의 옥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 나온길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나온길은 대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낡은 쪽지 한 장이었어요. 25해 전 자신이 직접 쓴 자장가 가사였습니다. 지갑 속에 늘 넣고 다녔어요. 한 번도 꺼내 본 적 없이요. 잠이 오거든 엄마 품을 기억해. 나온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떠올랐어요. 25해 전 사랑했던 여자. 이름은 희미해졌지만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돌아서는 뒷모습이었어요.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와 그녀를 만났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나온길은 기뻤어요. 제대하면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휴가 때 그녀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겼어요. 주소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매니저가 손을 썼다는 걸요. 미래의 스타에게 미혼모는 걸림돌이라며 기획사가 깔끔하게 정리했다고요. 나온길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아이도 사라졌어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25해, 그 세월 동안 나온길은 국민 가수가 됐어요. 무대 위에서 웃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구멍, 아물지 않는 상처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장가가 들려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15살 소년의 입에서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기획사 직원이었습니다. 선생님, 혈액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나온길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뜯기가 무서웠어요. 하지만 뜯어야 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진짜 확률 99.99%.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온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야. 그 애가 내 아들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연예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그 시각, 옥부는 장터 좌판에 앉아 있었어요. 방송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화는 일약 스타가 됐어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장터의 트로트 천재, 50원 칼국수 소년. 전화가 빗발쳤어요. 섭외 요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불안했어요. 동화가 방송에 나간 날 밤, 낯선 남자들이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동광기획입니다. 대표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옥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쁘니까 다음에 오슈. 남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여기 성금입니다. 동아군과 전속 계약 논의하고 싶습니다. 옥부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드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옥분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들 미래는 내가 결정해요. 가슈. 남자들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뭔가 불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분의 집 문틈으로 쪽지가 들어왔어요. 글씨를 읽기 어려웠습니다. 옥분은 글을 잘못 읽었어요. 하지만 한 단어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밀. 옥분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동화의 비밀, 출생의 비밀,
15년 동안 묻어둔 비밀이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낯선 남자가 좌판 앞에 나타났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매, 비싼 양복, 최만식이었습니다. 양옥분 씨 맞으시죠? 옥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만식이라고 합니다. 동광기획 대표입니다. 알아요. 뭔 일이슈? 최만식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동아군의 친부가 누군지 아세요? 옥분의 얼굴이 굳었어요. 몰라요. 모르고 키웠어요. 나훈길 선생님입니다.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나훈길, 국민가수. 텔레비전에서 수백 번 본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사실입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최만식이 서류를 꺼냈어요. 옥분은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99.99라는 숫자는 보였어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최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국민가수 나훈길, 숨겨둔 아들. 얼마나 큰 스캔들인지 아시죠? 옥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조용히 계세요. 이 일은 없던 걸로. 동아군도 모르는 척. 대신 최만식이 봉투를 꺼냈어요. 아까보다 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보상은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옥분은 봉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최만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요. 최만식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저희는 원하는 걸 반드시 얻습니다. 협박이었어요.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최만식이 떠났어요. 옥분은 좌판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문서영 PD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문서영이 말했었어요. 혹시 모르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요. 옥분의 녹음기에는 방금 대화가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폭풍의 방아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큰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옥분은 마당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밤이 떠올랐어요. 다리 밑에서 아기를 안았던 밤, 첫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요? 옥분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어요. 동아를 키운 1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 기저귀를 갈던 날, 첫 이유식을 먹이던 날, 첫 걸음마, 첫 마디, 첫 노래였어요.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이제 친부가 나타났어요. 국민가수 나훈길,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 동아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뭘 줄 수 있지? 50원짜리 칼국수, 낡은 좌판, 글도 제대로 못 읽는 무식한 여자였어요. 내가 방해물이 되는 거 아닐까?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아였습니다. 우산을 쓰고 서 있었어요. 엄마, 거기서 뭐해? 비 맞잖아. 옥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아가 다가왔어요. 우산을 옥분 머리 위에 씌워줬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으면서요. 엄마, 다 알아. 뭘 알아? 나훈길 선생님이 내 친아버지라는 거. 다 알아. 옥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떻게? 문서영 PD님이 알려줬어. 검사 결과도 봤어. 동아가 옥분 옆에 앉았습니다. 젖은 바닥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왜 나 버리지 않았어? 옥분은 동아를 쳐다봤어요.
동아의 눈이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 눈물이었어요. 15년 전 다리 밑에서 날 주웠잖아. 파출소에 맡기면 됐잖아. 보육원 보내면 됐잖아. 왜 안 그랬어? 옥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엄마, 나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날 키웠는지. 밥 굶어가면서, 손 갈라지도록 일하면서, 나 하나 먹이고 입히려고. 동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 나 같은 애 주워다가.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냥 못 버리겠더라고. 눈이 마주치는데,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쥐는데, 그냥 못 버리겠더라고. 옥분이 동아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하지만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니는 내 아들이야. 15년 동안 내가 키운 내 아들이야. 그건 누가 뭐래도 안 변해. 동아도 울었어요. 옥분도 울었습니다. 빗속에서 두 사람이 끌어안았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울었어요. 동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뭘? 나훈길 선생님. 만나볼 거야. 옥분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동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누구랑 살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동아가 옥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나훈길 선생님은 날 낳아준 사람이야. 하지만 엄마는 날 키워준 사람이야. 둘 다 내 부모야. 둘 다. 옥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어요. 동아야.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아가 웃었어요. 수더분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며칠 뒤 나훈길이 장터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 선글라스. 하지만 눈가에 그늘이 짙었어요. 며칠을 잠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옥분의 좌판 앞에 섰어요. 옥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나훈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양옥분 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절을 했어요. 깊은 절이었습니다. 내가 못한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습니다. 15년 동안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나훈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옥분은 나훈길을 한참 쳐다봤어요. 국민 가수, 전설의 트로트 가수.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였어요. 앉으슈. 옥분이 의자를 내밀었어요. 칼국수 한 그릇 줄까요? 나훈길이 앉았습니다. 옥분이 국수를 말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훈길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한 젓가락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옥분이 웃었어요. 우리 동아가 이거 먹고 컸어요. 나훈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동아가 다가왔어요. 나훈길 옆에 섰습니다. 선생님. 응,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훈길이 고개를 들었어요. 동아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 제 부모님이에요. 낳아주신 분도, 키워주신 분도, 둘 다 제 부모님이에요. 나훈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그렇지. 동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아버지. 나훈길이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 15년 만에 듣는 그 단어였습니다. 우리 같이 가요. 장터도 지키고, 음악도 하고, 다 같이. 나훈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화를 안았어요. 꼭 안았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진달래색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에 묵은 국물, 얼룩이 져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묻은 얼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니까요. 그때 문서영 PD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큰일 났어요. 최만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라디오에서 최만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훈길 씨의 숨겨진 아들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걱정 마슈. 나한테 무기가 있어. 녹음 테이프였어요. 최만식과의 대화가 전부 담긴 테이프였습니다. 역전의 카드가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었어요. 새천년이 밝았습니다. 동아는 25살이 됐어요. 장터의 트로트 소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됐습니다. 오늘은 트로트 대상 시상식이었어요. 동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동아는 트로피를 들고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충청도 작은 장터에서 50원짜리 칼국수를 팔며 저를 키워주신 분이 계십니다. 양옥분, 제 어머니입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어요. 흰머리가 성긴 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여전히 진달래색 손수건이 꽂혀 있었어요. 국물 얼룩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15년 만에 저를 찾아주신 분, 나훈길, 아니 나준수, 제 아버지입니다. 카메라가 나훈길을 비췄어요. 백발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펴져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김치 국물이 제 피입니다. 그 피로 노래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환호가 쏟아졌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동아는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5일장 날이었어요.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만석의 아들이 계를 이어받았어요. 춘자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지만 춘자의 딸이 방앗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팔 할아버지는 여전히 뻥튀기를 튀기고 있었어요. 펑펑펑. 영미 아주머니는 여전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쁜 건 다 싸게 줘. 옥분의 좌판은 그대로였어요. 간판만 새로 바뀌었습니다. 동아가 직접 쓴 글씨였어요. 옥분 칼국수 500원.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싼 국수였습니다. 옥분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칼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엄마, 나왔어. 동아가 좌판으로 걸어왔습니다. 뒤에 나훈길이 따라왔어요. 옥분이 웃었습니다. 왔어. 배고프지? 앉아. 국수 3그릇이 나왔어요. 옥분, 동아, 나훈길. 3사람이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었습니다. 맛있다. 동아가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나훈길이 말했습니다. 옥분이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팼습니다. 그때 동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래 한 곡 할까요? 옥분과 나훈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아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자장가였습니다. 25해 전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였어요. 잠이 오거든 엄마 품을 기억해. 옥분이 따라 불렀어요. 음정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자도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월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나훈길도 따라 불렀습니다. 굵직한 중저음이었어요. 30년 무대를 지킨 목소리였습니다. 새 목소리가 하나가 됐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아버지의 중저음,
아들의 맑은 고음, 세 사람의 노래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어요.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 사람의 목소리뿐이었어요. 장터 사람들이 발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누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렸습니다. 첫눈이었어요. 그의 겨울 첫눈이 장터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천막 위로, 좌판 위로, 세 사람 위로요. 25해 전, 다리 밑에서 옥분이 동화를 안았던 날에도 첫눈이 내렸어요. 엄마, 동화가 옥분을 불렀습니다. 고마워. 나 주워줘서.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바보야, 내가 더 고맙지. 네가 내한테 와줘서. 나훈길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끌어안았어요. 첫눈이 그 위로 내렸습니다. 장터 입구에 간판이 보였어요. 녹슨 간판. 희미한 붉은 글씨였습니다. 옥분 칼국수. 그 글씨가 첫눈에 덮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씨는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더 빛나 보였어요. 녹슨 간판의 희미한 붉은 글씨, 옥분 칼국수는 그날따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최만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방송 직후 옥분의 녹음 테이프가 공개됐어요. 협박과 회유의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서영 PD가 취재한 자료가 더해졌어요. 세무 비리 서류, 불법 계약서들, 25해 전 나훈길의 연인을 협박해 쫓아낸 기록, 그녀의 교통사고, 처리를 매수한 정황까지요. 모든 것이 쏟아졌어요. 최만식은 도주했습니다. 서울 시내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다 붙잡혔어요. 고급 승용차 문을 여는 순간 형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최만식이 외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최만식의 기획사는 나훈길에게 넘어갔어요. 나훈길은 회사 지분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음악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음악을 꿈꾸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나훈길은 본명을 되찾았어요. 나준수. 국민가수 나훈길이 아니라 그냥 나준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준수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나로 살겠습니다. 동화는 가수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활동 방식이 달라졌어요. 대형 공연장보다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요양원을 찾았어요. 작은 마을 축제를 찾았습니다. 노래는 밥값이죠. 동화가 말했어요. 어르신들 마음을 달래는 게 제 밥값이에요. 옥분은 장터를 지켰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냄비 앞에 섰어요. 칼국수를 삶았습니다. 김치칼국수를 끓였어요. 안 쉬셔도 돼요? 손님들이 물었어요. 됐슈. 여기가 좋아요. 옥분이 웃었습니다. 진달래색 손수건은 더 낡아졌어요. 국물 얼룩이 더 많이 배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버리지 않았어요. 25해의 세월이 담긴 손수건이었습니다. 손수건을 볼 때마다 옥분은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다리 밑에서 아기를 안았던 밤, 첫눈이 펑펑 내리던 밤,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은 몰랐어요. 그 작은 손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 울음소리가 자신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줄 거라는 걸요. 어느 날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세요? 옥분은 냄비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지. 국수 삶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아들이 있고 손님이 있고 이 장터가 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 옥분은 국수를 건져 그릇에 담았어요. 손님에게 내밀었습니다. 맛있게 드슈. 손님이 국수를 먹었어요. 후루룩 소리가 났습니다.
옥분이 웃었습니다. 장터에 해가 졌어요. 천막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어요. 예전에는 이 장터가 그렇게 북적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늙은이들만 남아서 쓸쓸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화의 노래를 들으러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옥분의 칼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찾았어요. 뻥튀기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펑, 펑, 펑. 강팔 할아버지의 손자가 뻥튀기를 튀기고 있었습니다. 뻥이요, 뻥이요. 영미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쁜 건 다 싸게 줘. 다 싸게. 옥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장터에서 태어나고, 이 장터에서 자라고, 이 장터에서 늙어가는 삶이었어요. 별것 아닌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보다 더 귀한 삶은 없다는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옥분은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냄비를 닦고, 그릇을 씻고, 의자를 접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동화였어요. 엄마, 같이 가. 동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분이 그 손을 잡았어요. 25해 전, 다리 밑에서 아기가 옥분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옥분이 동화의 손을 잡았어요. 손의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이 장터를 나섰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어요. 옥분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눈이네. 응, 첫눈이야. 동화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그날도 첫눈이 왔지? 그랬지. 니를 주운 날. 옥분이 웃었습니다. 그날 눈이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물 기르러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고. 동화가 말했어요. 그러게. 눈이 나를 엄마한테 데려다 준 거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첫눈이 두 사람 위로 내렸어요. 장터 입구에 간판이 보였습니다. 녹슨 간판. 희미한 붉은 글씨. 옥분 칼국수. 그 간판은 25해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옥분도 그랬어요. 25해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편을 잃어도, 손님이 끊겨도,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국수를 삶았어요. 그리고 동화도 그랬습니다. 25해 동안 옥분의 아들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이었습니다. 동화가 말했어요. 엄마. 응. 다음 생에도 엄마 아들 할래.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첫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어요. 머리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발 밑에 쌓였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장터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25해 전 다리 밑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0원짜리 칼국수 냄비 속에서, 장터의 노랫소리 속에서, 첫눈 내리는 겨울밤의 자장가 속에서, 옥분이 동화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 잠이 오거든 엄마 품을 기억해. 그 노래는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어요. 힘들고 지친 날, 외롭고 쓸쓸한 밤, 그럴 때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국수를 삶아주던 손길을요. 누군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던 목소리를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한 시간이 가족을 만들어요.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부자예요. 옥분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다리 밑에서 아기를 안았던 거예요. 그래서 25해 동안 단 하루도 후회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장터에 불빛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어요. 첫눈이 그 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옥분과 동화는 집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집으로,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는 집으로.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장이 서겠지요. 옥분은 또 냄비 앞에 설 거예요. 동화는 또 노래를 부르겠지요. 장터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영원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추운 날에는 따끈한 국물 한 그릇 드시고요.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